정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광장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선에 해가 밝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통합은 필요하지만 정작 대상은 달랐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민의당이 출구 찾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칫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 송정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이번 달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평일 뉴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에 더 다가가는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광장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업무를 시작한 첫날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국민의 분노에 빠뜨리며 촛불 전국의 촉매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시민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에 대한 열망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이 우선시되고 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더 많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현실에서 바로잡는 한국 역시 시민들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또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 할머님들, 이런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필수 요건. 차별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배제와 힘의 논리로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소탈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회. 광주 시민의 10%, 전남도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보람 있는 생활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선의 해가 밝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건 같지만 대상은 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묘지 참배를 마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정권교체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는 무조건 기필코 이뤄야 하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친문재인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과는 손을 잡을 수 있어도 친문 세력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파패권에 안주한 정당과 호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과의 통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어제 광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당과 잠시 헤어져 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결국은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누리당 탈당 세력과 연대하려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대해 배반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쪽의 비박과 함께 손을 잡거나 연대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호남의 염원에 배반되는 그런 선택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두 야당이 통합의 대상을 놓고 연초부터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친박, 친문만 빼고 다 모이자고 나서는 데는 그럴 만한 속사정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5.18 묘지 참배에 유력한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정당과 대선 후보의 지지율 동반 하락, 갈수록 짙어지는 호남색.
개혁보수신당의 출연으로 위협받는 3당의 지위.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플랫폼이 될 테니 패권 세력만 빼고 다 모이자는 주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제세력이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는 집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비박계와의 연대를 호남 민심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박계와 손잡는 건 호남 민심을 배반하는 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몰아세우는 것도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국민의당과 차라리 우리랑 손잡자는 민주당. 연초부터 호남에서 시작된 두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7년 새해 업무가 시작됐는데 가장 신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은 수협 위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선을 기원하며 새해 첫 경매가 열린 수협 위판장을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권의 이른 새벽, 생선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잠시 뒤 호각소리와 함께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위판장은 어느새 활기가 넘칩니다. 치열한 눈치 작전 속에 중도매인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정유년 첫 경매에 나선 어민과 상인들의 바람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만선을 해서 기쁨을 갖고 우리 입항을 하는 것을 저희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유년은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안전조업과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싱싱한 수산물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새해에도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풍어와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바다 신에게 정성스럽게 고사도 지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수협 조합원과 생산업인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돈도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포 수협은 어획량 감소로 지난해 위판액이 주춤했지만 올해는 위판 목표액을 1,500억 원대로 늘려잡았습니다. 어민들은 첫 경매장의 활기만큼 올해도 만선의 깃발이 휘날리길 기대하며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시무식을 생략하는 대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과 장애인시설 등 민선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의장,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등은 독립운동 기념탑과 국립 5.18 묘지 등을 합동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강진군과 완도군 그리고 각급 기관들도 각각 특성에 맞게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유년 붉은 달개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새로운 시작을, 울음소리는 희망과 개벽을, 그리고 붉다는 건 총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새해의 의미와 함께 닭과 관련된 지명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은 닭 관련 지명이 총 83개로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치산과 개관산이 있는 순천시가 14곳으로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안 8곳, 여수와 신안, 영암 6곳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평구는 관련 지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북구 우남동 1개와 광산구 진곡동 100개, 그리고 남산동 100개, 단 3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을 위한 광주 송정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이달 내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 이주가 거의 끝난 송정주공 재건축 공사가 오는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합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나머지 숙박 물량 확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사용 대상 숙박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가 2조 5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건설 방식 변경 등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심의한 결과 2013년에 승인된 금액보다 1,5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18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14.7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1973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1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매달 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특히 3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7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상생대도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고 밝히고 저를 디딜돌 삼아 지금부터 당이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대표까지 맡았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대표직 사퇴에 이어 탈당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1,897억 원을 투입해 광주 송정에서 나주 고막원에 이르는 26km 구간 선로를 개량해 열차가 고속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 구간의 최대 운행 속도가 시속 180km에서 230km로 빨라지며 운행 시간도 10분으로 3분이 단축됩니다. 지난해 전남 소방공무원의 출동 빈도가 하루 평균 400회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진화나 구조 활동을 위해 모두 15만여 회를 출동했으며 108명의 사상자와 15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발생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소방본부는 관련 통계를 소방정책 마련에 사용해 재난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